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명 발생해 지난 3월 29일 이후 63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큰 만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0명이 줄어들면서 430명, 말씀드린 대로 63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월요일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물론 영향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좀 진정세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 교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검사 건수가 주말이라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 주말과 비교해도 한 100명 가량 확진자 수가 줄어서 네. 보수적으로 보면 안정세라고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예. 하향세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향세까지 네. 내다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혹시 백신 접종률에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죠. 사실은 그 4월 초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전망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확진자 수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이제 꺾이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꺾였던 것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던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크게 줄었고 네. 더불어서 집단 감염도 보면 3차 유행 시기에 비해서 그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 40명, 100명대를 넘어가던 집단 감염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대개 1, 20명대에서 머물고 있어서 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생기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것이 그 전체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에게는 이제 내일부터 여러 가지 특혜가 제공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현재 직계 가족이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접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추가로 모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요. 살펴보겠습니다. 직계 예. 가족은 8명까지만 되는 거죠. 예. 지금 직계 가족이 아니면 사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되는 겁니다. 직계 가족이니까 영유아 포함해서 8명까지인데 여기에 백신을 1차라도 맞으신 어르신이 계시다. 예. 그러면은 이 숫자가 카운트가 안 됩니다. 한 분이 계시면 9명이 모일 수 있는 거고요. 예. 부부가 다 백신 접종을 1차 이상 하셨다. 그럼 두 분이 오시면 10명도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분들은 숫자로 잡지 않는다. 네, 네. 매우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모이시는 건데 동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생활에 활력을 얻던 분들이 이제 못 가시는 거잖아요. 네. 접촉이 안 되니까. 근데 백신 접종을 1차 이상 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에요. 예. 일부는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결정되면 이분들은 적어도 지역사회 모임이 가능해지시기 때문에 상당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하고는 다른 생활로 결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설에 계신 분들 먼저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입소자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의료인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있는데 접종하신 분들은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그 안에서 맞았는데 밖에서 면회 오는 가족은 맞지 않았다. 네. 예. 그래도 대면 면회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한쪽은 방어막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의 굉장히 지금까지의 좀 격리된 생활과는 다르게 무엇보다도 고령자들에게 조금은 더 자유로운 생활의 영위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짚어주신 대로 일단 이제 접종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함께 네. 모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1,300만 명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7월부터 네. 좀 인원 제한을 풀겠다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이제는 그 7월까지 네. 상반기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전제로 마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마련이 된 겁니까? 지금 일단은 내일 시작이죠. 예. 굉장히 당연히 1,300만 명 달성이 이 방역 당국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은 문제가 없고 애초에 왜 인센티브가 나왔냐면 60세 이상 74세까지 직접 접종 예약을 해서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예.
접종 예약률이 저조했어요. 네, 네. 겨우 60%, 62%, 지난 주말 보니까 68%까지 갔는데 인센티브가 나오니까 굉장히 접종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3일까지니까 내일 모레 글 피면은 마감이거든요. 70%는 넘을 것 같고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한 80%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좋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는 맞지 않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도 자녀 백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폭했습니다. 그 백신은 이제 남을 일이 없게 된 거죠. 남는다면은 누구라도 가서 노쇼 백신을 맞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방역 당국이 적어도 이 정도는 시행해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6월 말에 1,300만 명이 달성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공원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하나씩 더 풀려나갈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맞은 경우에 생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만 7월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죠. 1차 이상 접종하신 분들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는 보도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 가시면 마스크 착용 안 하셔도 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실외 공간에서도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대면 종교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역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성가대 같은 데 가면 찬송하거나 이제 그 노래 같은 거 부르는 거 많이 우려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걸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뭐 대중들께서도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그래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그래도 마스크는 당분간 쓰고 다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네. 마스크를 더 벗기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방역 수칙상 반드시 써야 되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이제까지의 기준이었다면 네.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이 돼서 마스크를 써도 되고 벗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벗는 게 허용되는 상황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백신 접종을 맞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소수는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다수는 아마 마스크를 벗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저희 이런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도 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뭐 모임이나 집회나 예배가 아니고서는 거리 유지가 충분히 된다면 사실 실내에서도 벗어도 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실외는 실내보다 그 감염의 위험이 한 20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거리두기 2m가 유지가 되면 예. 다른 사람부터 감염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적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게 현재의 방역 수칙이었습니다. 예, 이제 예. 그런데 이번에 바뀐 수칙은 이제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예,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이제 네. 7월부터 네. 파격적인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백신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군에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네. 있지 않습니까? 100만 명 분 정도가 이번 주에 도착을 하는데 당초에는 55만 명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게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시작한다고요. 네네. 예약은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공군 수송기가 가서 직접 실어오게 되고요. 애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게 한미 동맹 우호의 표시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작전을 하니까 예. 전 장병에게 우리가 백신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선물이었는데 55만 명분에서 지금 101만 2,800명분으로 늘었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주지 했는데 얀센을 주시는데 네. 얀센의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면 완료잖아요. 네네네. 1차, 2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1만 명분을 가지고 오게 되면 군 관계자에게 맞추는 건 맞는데 예. 55만 명의 장병 중에 30세 미만은 얀센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해요.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추게 돼 있고 지금 이미 맞추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세 이상의 군 장병 또는 예비군, 예. 민방위, 예. 또 군 가족, 그래서 주로 이제 군 관계자들에게 얀센 101만 회분을 소진을 하게 될 텐데 내일부터 선착순 예약을 받으면
6월 한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예. 6월 내로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얀센 백신이 네. 유효 기간이 조금 짧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6월 말에서 한 7월 초까지는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한 달 안에 100만 명분이 넘는 물량을 모두 음. 접종하는 게 소화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대상자가 그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역과 이제 민방위로 한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접종 센터나 그 지정 위탁 접종 기관이 뭐 상당수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예. 접종 능력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한 번 맞기 때문에 이제 더러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회 접종, 뭐 혹은 우리가 부스터샷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점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항체 형성률이나 어떤 예방률이나 그런 부분은 괜찮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발견됐다고 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근데 이거는 조기에 발견하면 또 치료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아까 정은경 청장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우리 몸의 혈소판 또는 헤파린에 대해서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네. 혈소판이 줄어들고 혈소판이 줄어들면서 혈전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네. 주로 이제 그 뇌정맥동이라고 하는 그 큰 정맥에서 그런 혈전증들이 이제 생기는 예.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접종 후 한 1주, 2주 정도의 뒤늦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그 혈전증 증상이 생기면 뭐 두통이 오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뭐 그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데 예.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빨리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예. 이게 그 혈전증 자체가 뭐 치명률이 꽤 있는 중증 질환이긴 하지만 예. 조기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대부분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를 네. 잘 이제 좀 면밀히 체크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혹시 이제 그런 말씀드린 한 백신 접종하고 1주, 2주 이후에 예. 뭐 두통이 나거나 갑자기 시야가 뿌얘지거나 숨이 차거나 네. 뭐 그런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 이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네.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27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그중에 한 건 공식적으로 이제 당국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내용 저희가 짚어봤고요. 아까 저희가 그 얀센 백신 얘기 네네. 나누다가 지금 브리핑을 다녀왔는데 한 번 맞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백신들은 이제 2차례 맞는 네.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맞은 것으로 괜찮을까 하는 이제 걱정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또 부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있느냐, 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는 코로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되게 한 90% 중반대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얀센 같은 경우는 60% 중반대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가 하긴 좀 어려운 게 예. 얀센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던 시기에 이제 남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임상 시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좀 아. 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낮게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60% 중반대의 면역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숫자보다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중증 질환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는 뭐 거의 90%, 100% 가까운 효능을 보이고 있어서 예. 그 뭐 코로나에 혹시 걸리더라도 예. 경증에 머무르지 중증으로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60% 예방률이라는 숫자보다는 일단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중증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백신이 모더나 백신이잖아요. 네, 네. 5만 5천 회분이 내일 국내에 들어오는데 일단 이 백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맞게 되는지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네, 네. 같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그 mRNA 기반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고요. 그 효과는 화이자 백신과 유사하게 90% 중반대의 전반적인 면역 효과를 보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질환이나 사망을 예방하는데도 역시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지금 기존에 이제 의료기관에 있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는데,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0대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네. 그 의료기관에 종사한 사람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없게 된 상황이나, 또 새로 의료기관에 채용된 간호사 등의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좀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연령 제한 때문에 생겼던 그 예방 접종의 사각지대가 새로 들어온 모더나 백신으로 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녀 백신 얘기 저희가 좀 해볼 텐데요.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은 뭐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 예약 현황을 통해서 자녀 백신에 대한 접종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녀 백신 접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 어떤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예. 저를 포함해서 지난주에 이제 처음 오픈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시범 운영으로 27일 오후 1시부터였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는 0000, 대부분 000이더라고요. 카카오톡은 없음. 네. 뭐 거의 자녀 백신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이 노쇼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수를 했느냐, 어떻게 예약을 했느냐 했더니 이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 예. 인근 접종센터에 전화로 예. 혹시 자녀 백신이 나오면 연락을 예. 주십시오 하면 웨이팅 리스트처럼 네네. 예약자 명단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일날 노쇼 백신이 등장하면 연락을 해서 1시간 내로, 2시간 내로 병원으로 와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달려가면 놔준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한 4명이 맞았어요. 예. 약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지금 저는 들어가 보고 있는데 예. 이걸로는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000 없음 행진인데 네. 시범 운영 기간에 병의원들에서 아직까지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좀 이제 어르신들 접종이 끝나가는 6월 후반 정도에는 자녀 백신이 좀 뜨게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혹시 급한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먼저 맞고 싶으시면 가까운 접종 센터에 전화 예약을 이용하시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녀 백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만나보시면 자녀 백신 접종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51.4%고요. 의향이 없다라는 답변은 30%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절반 이상이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고 맞을 의향도 있다고 답을 한 상황인데, 그만큼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근데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느냐는 조사를 이제 쭉 그 작년부터 계속 해온 결과를 보면 한 40% 정도는 나는 반드시 접종을 하겠다는 비율로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백신 접종을 꼭 하겠다고 하는 집단은 늘 있었다. 네. 라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저 30%의 의향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늘어서 예전에는 뭐 백신을 꼭 접종할 생각이 있다가 한 80% 중반대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70%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그 사이에 백신과 관련된 논란이 이제 계속되면서 백신을 맞을 의향이 한 15%가량 줄어든 상황인데 그래서 저게 이제 30%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그 20대가 40대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접종 의향이 없는 분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그 이제 우리가 3분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될 때 젊은 층에서의 접종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그 전 국민 70% 접종과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뭐 자녀 백신을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예. 또 백신과 관련된 좀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으나 예. 젊은 층의 그 낮은 접종 의향 예. 부분은 이제 3분기에 가서는 접종률을 높이는데 큰 과제가 될 게 같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그 20대의 의향이 그렇다면 네. 방역 당국이 굉장히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겠네요. 네. 세대별로 또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인센티브를 줄 때도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는 대부분의 이제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20대가 또 그렇게 의향이 낮다면 그 부분을 또 따로 또 떼서 고민해 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이어서 더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